지금 3일부터는 깜깜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는 뭐 하기는 할 수가 있는데 공표가 안 되니까 일반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론조사 그것도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아니, 미국은 건데. 안 그래. 투표 날도 여론조사 발표해요. 예, 우리는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깜깜이로 3일부터는 들어가니까 1,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그 직전 여론조사 그러니까 깜깜이 직전에 1위를 한 후보가 뭐 100% 당선이 됐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은 조사한 내용을 제가 좀, 네,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소개 좀 하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엠브레인에서 했는데 윤석열 47.4, 이재명 41.5 그래갖고 5.9% 예, 예. 차가 납니다.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렇죠, 여기는 바뀌죠. 플러스 마이너스 2.2여갖고 오차 범위가 4.4입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보 45.5 대 39.0, 6.5%. 여기도 오차 범위 바뀝니다. 그 다음에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입소스 등에 의뢰해서 한 여론조사. 윤석열 42.1, 이재명 37.1로 5%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오차 범위 바뀌거든요. 네. 오차 범위 바뀌라고 이렇게 얘기한 보도한 예. 방송사는 SBS 뿐이에요. KBS, MBC는 범위가 오차 범위 바뀐지 아닌지 그 얘기는 안 하고 요 사실만 보도를 했죠. 예. 그것도 다 꼼수라는 건 다 알 수 있는 일이고. 그다음에 가장 오늘 나온 게 한국경제 입소스에서 했던데 윤석열 48.9 대 이재명 42.8로 6.1%. 여기도 오차 범위 네. 바뀝니다. 다만 어제 나온 거 121 조사에서 머니투데이로 한국갤럽이 한 것은 42.5 대 42.2, 0.3 예. 앞선 거고 어쨌든 앞선 겁니다. 예, 예.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으로 한 것은 45.9 대 45.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곳은 아주 초박빙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나머지 너댓 곳 여기는 뭐 오차 범위 밖에 예.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어쨌든 뭐 윤석열 후보가 모든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깜깜이 들어가기 모든 여론조사에서 1위를 했고 예.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서 한 여론조사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아 중앙 예. 또 방송 3사 3사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권위 예. 있는 또 돈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표본이 많아지는 예. 거기서 뭐 오차 범위 밖에 우세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저 단일화 그 효과는 좀 안 들어가 예, 있는 안 들어가 있죠.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온 여론조사는 이제 사자 대결을 원칙으로 해서 나온 거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사자 대결에서도 뭐 윤석열 후보가 특별한 이 5일 안에 변수가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그건 이제 그 전제는 지지자들이 지지만 혼자 하면 안 되고 투표장에 가서 해줘야 한다. 그게 네. 이제 전제가 되는 네, 거죠. 전제가 돼야죠.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참, 야, 어떻게 되나, 안철수도 저러고 있고, 뻗대고 있고, 그래가지고 조마조마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도 이기기는 이기지 않겠나, 뭐 이렇게 하면서도 불안했는데 조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서 투표만 하면 예.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고 교수님이 좀 편안하게 보시는데요. 아, 우리 이 야권은 공격하는 쪽이고 여권은 수비하는 쪽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공격은 수비에 3배의 힘이 필요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 안철수 후보 단일화되면서 약간 느슨해진 모습이 조금 발견되긴 발견됩니다, 보면.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런데 이 투표는 마음이 있다고 내가 마음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거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당선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 투표장 나가서 찍어야 당선되지.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2년 그 대선 때 정몽준 후보가 그 마지막에 투표 전날 예. 노무현 후보의 지지를 철회했을 때 그때 이해창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은 야 당선됐다고 그때 아주 뭐 SNS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노무현 후보의 지지층들은 그날 밤 12시부터 그날 밤 11시까지 지지를 철회했을 겁니다. 아마 아주 늦은 밤에. 인터넷으로 예, 막 투표 동료, 그 아버지, 삼촌 다 끌고 나와라. 그래 투표해야 한다. 그런 게 있으면서 뭐 그게 실제로 그때 여론조사가 우리 깜깜이 여론조사니까 예. 뭐 그걸로 당선됐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여하튼 그 이런 그 안심하고 있을 때 이게 한 방 맞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단일화했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당선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정권 교체에 대한 희망이 열망이 얼마나 더 높은가. 예. 정권 유지 희망보다도 그게 중요하고 그다음 정권 교체를 그렇게 절실히 바란다면은 그게 투표로 이어져야지. 예. 그 그렇습니다. 단일화 됐으니까 이제 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 방심은 진짜 절대로 금물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단일화 됐을 때 더 똘똘 뭉쳐가지고 확실하게 이겨야지.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설사 이긴다 하더라도 표차가 커야 됩니다. 예, 압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겨야죠. 지금 국회가 180석이기 때문에 만일 거의 뭐 박빙에서 이긴다면은 이 180석 이 힘을 갖다가 이겨내는데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광우병 사태로 예. 거의 초반에 식물 대통령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만일에 거의 박빙으로 당선되면은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어떤 의회의 견제 때문에 일을 못하는 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계속 국회와의 싸움에서 예. 자신의 어떤 정책적인 결정 이런 걸 실행 못 하거든요. 되더라도. 예. 그래서 그걸 진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정권 교체를 바라는 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건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가 생각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반칙 없는 사회를 만들고 공정과 상식이 어긋나는 사람들을 처벌해 가지고 네.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정치에 발을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건데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그 정권 교체를 바라는 분에 투표를 해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윤석열 후보의 당선도 당선이지만은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잘못된 비상식에서 상식으로 나아가는 사회를 만드는데 큰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고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두 군데는 거의 뭐 이거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뭐 차이가 없다고 봐야 되는데 네. 나머지 메이저에서 한 거는 거의 뭐 오차 범위 밖에서 하는데 이거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반영이 안 된 여론조사고 예. 오히려 실망감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안철수 후보가 바라지 않는구나. 우리가 정권 교체를 바란다면 당연히 단일화 해야 되는 걸 생각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라지 않는 그러니까 이 어떤 보수층의 실망감이 또 표출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조금 더 낮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단일화 됨으로써 안철수 후보에 대한 어떤 그 실망도 많았지만 예. 이번에 또 희망도 많이 보여주는 댓글을 많이 올리셨더라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욕했던 사람도 다시 돌아서고 예. 그러면서 이 보수층에 오히려 또 결집 현상도 있다. 단일화 되면서 마음이 놓인 것도 있지만 그러면서 정치에 대한 실망감 예. 이런 게 조금 없어졌어요. 예. 얘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 제가 2017년은 기권했거든요. 대통령 선거 때. 이건 뭐 하나만한 문재인 대통령인데 예. 안 했는데 그때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써 희망이 더 커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 그러니까요. 90%가 넘는다니까요. 아니, 고 교수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후보가 안 된다면 굳이 뭐 안 되는 게 거의 명략 관화하다면 예. 투표장에 나갈 동기가 없잖아요. 동인이 없죠. 예, 아이고 괜히 그날 아침에 놀러 나가지, 예. 등산이나 가지 왜 투표해 이러는데 이제 희망이 생겼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과연 윤석열 후보 쪽으로 얼마나 가고, 예. 그다음 그 이재명 후보 쪽 얼마 가고,
심상정 후보를 얼마 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지금 여론조사상은 윤석열 후보 쪽으로 많이 가고 이재명 후보 쪽 일부 가고 또 심상정 후보가 의외로 예. 안철수 후보의 실망한 표들을 많이 흡수하더라고요. 근데 윤석열 후보로서는 심상정 후보가 가져가는 거는 뭐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나한테 오는 것보다는 못하지만 이재명 후보한테 안 갈 거니까 다행인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감안한다면 이제 깜깜이지만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가 좀 더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명지대 신율 교수라고 있습니다. 예, 알고 저하고도 이렇게, 방송 많이 했습니다. 방송 많이요. 예, YTN에서 신율 교수는 뭐 5% 정도 올라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후보 단일화 이전에 네. 단일화가 깨진다고 하면서 윤석열 쪽으로 이미 지지층도 좀, 네. 완전히 네. 이 보수층도 결집을 네. 했지만 안철수에서 별로 탐탁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미 윤석열로 네. 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되겠다 이쪽은. 네. 그래서 크게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 내지 3% 정도의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과연 그러면 안철수 지지층 남은 지지층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진짜 안철수 지지층은 어디로 갈 것이냐? 전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할 때 보면은 이 이탈한 지지층은 17%가 예. 윤석열한테 가고 이재명한테 가는 표는 8%가 이렇게 가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요 단일화가 네. 깨졌다 했을 때. 네. 그때 이탈한 지지층이 네. 한 30여 프로 됐는데 이제 뭐 어디로 다른 데로 간 사람 네. 그때는 한 반 정도가 윤석열한테 오는 걸로 배가 더 네. 배가 그런데 중앙일보가 지금 이 단일화 이후 조사한 거 보면 오히려 안철수 지지층 이제 남아 있는 지지층 네. 아닙니까? 예. 골수 지지층. 골수죠. 이재명한테 31점이 이 윤석열한테 29.2로 오히려 이재명한테 더 가라는 걸로 나와 있고 조금 이제 언론사마다 다릅니다만은 문화일보가 엠보이너레인하고 한 것은 윤석열한테 29.5, 이재명 25.2. 근데 한국갤럽에서 지금 조사한 것은 윤석열 26.8, 이재명 36.9입니다. 그리고 이 한경이 조사한 것은 또 윤석열이 44.9고 이재명이 25.1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마다 예. 들쭉날쭉인데 이 상황을 보면 안철수 지지층이 지금 현재 그 골수 지지층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어느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효과라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미 단일화가 네. 깨졌을 때 다 윤석열 쪽으로 와 버렸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 조사에서도 그렇게 박빙인 곳도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히 뭐 보수 중도의 윤석열 지지층들이 얼만큼 투표장으로 가느냐 이것이 확실하게 대선 승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봐야지 안철수가 이번에 단일화됐으니까 그 지지층이 왕창 윤석열한테 올 거다. 아니죠. 그건 아니다 이 네. 이야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상식적으로 한마디 할게요. 사실 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건 진짜 아무도 모르죠. 예. 그거는 이 지지하는 이유가 다 다를 것이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이유가 양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찐 안철수는 아니었죠. 예. 그 다음 안철수가 처음 정치 나올 때부터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인드가 보통 사람의 마인드다. 이런다면은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 참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의 지금까지 드러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전과 사범이라든가 너무나 하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마지막에 법카 예. 김혜경 씨의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거 그다음 이재명 후보의 그 조카 네. 사건 변호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장동 문제 볼 때
지금 이재명 후보가 30 몇 프로니 40% 가까이 나는 건 있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대깨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깨명이 분명히 있고, 예. 그다음 정권이 바뀌면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가 아마 어떤 일을 해도 지지할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사람은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어떤 좋은 일을 해도 지지 안 할 거고요. 그러면 안철수 후보의 정상적인 지지층은 과연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지로 갈 것인가? 이거는 진짜 이거는 문제 있는 지지거든요. 예.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엄청나게 싫다는 거 외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이재명으로 가는 게 힘들어요. 합리적 설명이 그거는 좀 설명이 안 어렵죠. 돼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감정이라는 게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윤석열 후보가에 대한 비호감으로 한다면은 기권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 예, 오히려 그렇습니다. 그게 이재명으로 간다기보다는 기권 내지 심상정으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몇몇 군데에서 그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흡수할 거라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 성향이 워낙 다른 사람들이 많이 섞여 있을 것이니까 이 여론조사할 당시에 어느 층이 많이 받았냐에 따라서 예.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로 많이 가느냐 이재명로 많이 가느냐 갈리는 거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주 정상적인 지지층이다. 새 정치를 바라는 지지층이다 하면 이재명 후보의 어떤 새 정치 말하는 게 새 정치에 맞느냐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게 새 정치에 맞느냐 이거는 명략 관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간다는 여론조사는 조금 저로서는 좀 수긍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도 여론조사지만 어떤 그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또 국민들이 볼 때도 뭐 합리적으로 판단을 지금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혼자에 대해서는 찜찜해 하신 분들이 불안해했죠. 그분이 무슨 검사만 했지 예, 정치 경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라든가 특히 지금 이제 과학 예. 이 과학 입국이 지금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게 전부 과학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그런 과학 분야라든가 특히 지금 코로나 극복이 중요한데 안철수는 의사 아닙니까? 거기 전문가죠. 또 하나 어떻게 됐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 자체가 아니라 부인이라든가 장모 뭐 네. 그런 문제로 해서 도덕성이랄까 또 뭐 좀 찝찝한 게 있어요. 주술은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안철수라는 그런 안전장치가 네. 합쳐지면은 집권을 하더라도 지금 공동으로 인수위도 구성하고 그렇죠. 정권도 공동으로 네. 공동정권을 하자는 합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안도감을 주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밴드 웨건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기는 쪽에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작용하지 않겠나 그런 그러니까 생각도 들어요. 어제 아침에 저 기자회견한 걸 봤습니다. 봤지만은 확실히 안철수 후보가 뭐 정치를 오래 해서 그런지 선거에 많이 나와서 이제 말을 잘하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는 계속 이재명 지지자들은 멍청하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말이 이 청산유수처럼 흐르는 게 아니고 계속 끊기는 면이 있고, 예. 그다음 그 기자들이 질문할 때도 이 핵심보다도 좀 약간 변죽을 울리는 그런 예. 게 좀 있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 할 때도 보니까 아주 주도적으로 예. 말을 잘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 이번 10년 아닙니까? 정치 그러니까요. 10년. 그 마당께 머리도- 3년이면 풍어를 그리고 머리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단일화 했지만은 예. 어떤 단일화 지금이라도 3월 3일 날 단일화지만 더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있죠.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좀 모자라는 점을 내가 충분히 커버해 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미지를 이 유권자들한테 단 5일 남았지만은 훨씬 확실히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자들 지지자들한테 이런 면을 봤는데 내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고 그래서 공동정부 아니냐. 그래서 지금 내일 5일부터 예. 윤석열 후보가 노원구 유세가 있습니다. 예. 그거가 바로
안철수 지역구죠. 후보의 네. 지역구고 집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손을 맞잡고 공동 유세에 나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가 미래에 나아갈 방향. 지금 뭐 언론도 그렇고 유권자들도 이 네거티브점만 벌었지 뭐 미래 정사진이 그렇죠. 부족하지 않느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도 뭐 5개 그런 앞으로 지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을 다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공동정부의 5개 방향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유세를 하면은 훨씬 더 확산이 안 되겠습니다. 저도 그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 좀 뭐 충고 드린다면은 제가 뭐 충고를 드린 입장은 뭐 크게 아니지만은 이 5일 동안의 선거 운동 거기에서도 가능하면 안철수 후보를 전면에 내세워라. 그래야지 안철수 후보의 사퇴에 대해서 실망한 안철수 후보의 찐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그 선거에서 승리하면은 안철수의 희망, 안철수의 이상, 안철수의 목적, 정치를 시작한 동기 이런 게 구현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줘야 돼요. 이게 만일에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사퇴했으니까 안철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안철수 씨가 전 후보가 대표가 국민의당 대표 아닙니까? 대표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굴복하고 들어갔다는 느낌을 주는 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대표의 지지자들이 이게 그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는 게 상당히 좀 꺼려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윤석열 제가 그래서 어제 아침에 기자회견을 좋게 봤습니다. 오히려 좋게 본 게 안철수 후보가 말도 더 많이 하고 배려를 그렇게 해주죠. 윤석열 후보가 자꾸 말을 하도록 하더라고요. 뭐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5일 동안의 선거 운동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윤석열 후보는 그 큰 주제만 던지고 그 어떤 디테일한 거, 작은 설명, 정말 이렇게 이끌고 나가겠다 이런 거는 안철수가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단일화가 과연 1997년 DJP 단일화로 되느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DJP는 어쨌든 그렇게 단일화를 했어도 이해창한테 이해창이가 워낙 그때 셌으니까 1.53%이겠습니다. 또 이인재도 있었고. 그런데 2012년 그때는 문재인하고 안철수가 단일화했고 단일화를 해놓고는 안철수는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으로인가 어디 가버렸던가. 하여간 운동도 안 했죠. 단일화 협상하고 나서 뭐 뒤통수 친다고 뭐 기분 나빠갖고 단일화 그래 알아서 하시오 하고는 어디로 잠적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한테 3.53% 졌지 않습니까? 2012년 모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1997년 모델로 가야죠. 돌아가야 한다.